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FOMC의 여진이 좀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할까요? 미국 증시는 간밤에 좀 부진했고 오늘장 우리 증시도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강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네,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탐색하면서 현재는 좀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내렸던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 조금 다시금 순환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흐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대진표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바로 이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에 공군과 해군이 같이 출격합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날아오르고 있죠. 바닥 구간에서 슬슬 올라오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바닥길을 여는 종목이랄까요? 배 만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여기도 참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슬슬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의 대격돌, 승자는 잠시 뒤에 가려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최근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무게감 있는 종목들 한번 맞붙여 봤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 첨보와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결인데요. 먼저 첨보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탄력 강한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거래일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올라도 되나 싶었는데 오늘도 좀 강세 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이나 상승하고 있네요. 2차 전지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선두주 자격인 선익 시스템은요, 오늘장 메타버스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특히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의 VR 기기 개발 소식도 있고요. 메타버스 포럼이 또 발족을 했다니까 메타버스 기대감이 훅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상대방인 코오롱 글로벌도 오늘장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름 아닌 네옴시티 기대감입니다. 정부에서 네옴시티 공략을 위해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파견한다는 소식, 여기에 들어간 코오롱 글로벌이 그렇기 때문에 연이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익 시스템과 코오롱 글로벌의 대결은 누가 승자가 될지 잠시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을 맞붙여 봤습니다. 로봇주 뉴로메카 대 반도체주 JI테크의 대결인데요. 먼저 뉴로메카 협동 로봇을 제작하는 전문 기업이죠. 오늘 상장 첫날 소폭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맞붙는 JI테크는 반도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 반도체 업황이 따라주지 못하는 탓일까요? 상장 첫날부터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해드렸고요. 자, 1라운드 대결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의 대결이죠. 네. 항공과 조선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저희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요. 꼭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라운드 사실 항공과 조선주 쪽도 그렇고요. 게다가 어제장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 이렇게 요새 좀 쉬어갔던 종목군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모습들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요 근래에 보면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이제 강한 것 같은데, 예. 단지 이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강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없죠, 사실. 예, 커플링이 이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자리로 보면은 우리 시장 코스피는 지금 61선에 딱 붙여 있고, 네. 21선하고 이격이 한 3% 돼요. 네. 근데 미국의 S&P 500은 지금 21선 부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만날지 몰라. 우리 시장이 내려가서 만날지,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만날지, 아니면 미국 시장 올라오고 우리 시장 내려가서 만날지, 네.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섣부른 예측은 지금 시장 뭐 쉽지 않죠. 예, 근데 우리 시장만 혼자 가지는 못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뭐 이제 대형주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대형주 장세는 네.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올라올 생각을 좀- 만큼은 올라왔다. 네. 그리고 특히 대형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요즘 대단하죠, 네. 정말. 그런 쪽이 이제 시장을 좀 네.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좀 도와줬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진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관심 섹터로는 2차 전지 쪽하고 역시. 그리고 조선 쪽, 또 뭐 방산도 요즘도 올라오고 있고, 이거 계속 네. 말씀드렸던 쪽인데, 아직까지 더 갈 폭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쪽도 부품주 보고, 신재생도 보고. 근데 2차 전지도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올라와서 네. 좀 실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부품주 쪽으로 갈 것 같고, 네. 조선도 마찬가지고, 기자재 쪽이 더 움직이고, 방사는 제가 중소형주 말씀은 안 드려요. 그게 네. 4대 방산주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그 네. 큰 종목들, 예전처럼 그 작은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확연히 좀 나뉘네요, 흐름이. 예, 그 방산주는 이제 실적 성장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불확실한 쪽보다는 테마주보다는 4대 방산주 보는 게 좋고요. 자동차 쪽도 부품주들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신재생 쪽도 올라갈 걸로 보고 다시 있어요. 한번. 네. 풍력까지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 매기가 좀 확산될 거다. 예. 중소형 부품들로 또 기자재 쪽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코스피가 좀 더 많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는 당분간은 코스닥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지수보다는 전 종목 보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시장 네.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이 더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나오고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러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대형주가 주도해서 끌어올렸던 최근의 장세,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점으로 봐주셨습니다. 여기서도 특히 언급해 주셨던 2차전지, 네. 조선,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신재생, 네. 자동차까지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좀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도 약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주도 정말 반등이 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뭐 매기가 거의 대형주로 좀 쏠리면서 대형주가 있기는 이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낙폭과대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FOMC 결과가 약간은 매파적으로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저는 약간의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살짝의 눌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이 수급이 쏠렸던 대형주들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또 한번 이 순환이 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네. 이제 뭐 그동안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주목을 받는 그런 맞아요. 구간이 네. 나와줬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슬슬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한번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려감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바닥을 잘 잡아준다거나 혹은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 오늘도 그러한 이제 형태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슬슬 이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주목했었던 종목들은 한번 이 쉬어가는 타이밍,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형주에서 슬슬 중소형주 쪽으로 주목을 해볼 타이밍이 왔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플러스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에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요즘에 다 잘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열심히 좀 골라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대 현대중공업의 대결로 1라운드를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항공과 조선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선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 딱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예, 저는 현대중공업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앞서 언급해 주셨던 조선, 현대중공업으로 잡아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현대중공업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현대중공업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갈 텐데, 이 대한항공 이야기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대한항공이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던데, 여기서 주가 바닥 구간에서 확 계속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더 올라갈 거는 같은데, 네. 단지 이제 그 여객 회복세가 이제 계속되면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이제 여객 때문에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그렇죠. 네. 화물만 계속했잖아요. 예. 근데 여객 회복세인데,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화물 주춤거릴 거다. 경기 아하. 둔화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끌었던 부분이 코로나 때 이끌었던 부분이 화물인데. 그렇죠. 네. 그걸로 선방한 거죠. 네, 근데 경기 둔화 오래 나오면서 화물 쪽 때문에 주가 내려왔잖아요. 네. 여객 때문에 이제 회복세 되면서 올라가겠지만 네. 화물 주춤거릴 거라는 불안감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위쪽이 상방이 네. 확 트이지는 않을 것 좀 같아요.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예, 같네요. 좀 네. 당분간은 조금 이제 좀 막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네. 단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지주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예, 좋아하진 항상 않는데. 그 지주사 저평가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자체가 네.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턴어라운드예요. 아, 그래요? 미포조선도 그렇고 조선해양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턴어라운드를 지금 할 거라서 실적이 나오는 게 지금 거의 보장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보이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SMR 쪽에 투자를 하네요. 그렇다고 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이제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침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슬슬 탄력받는 예. 이번 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SMR 쪽 투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제 생각에 붐이 좀 일 것 같아요.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많이 좀 갈 거라서 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네. 실적은 눈에 보이고 이런 모멘텀이 붙는다면은 아무래도 뭐 주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서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오. 그래서 현대중공업 쪽으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약간 발목을 잡힐 만한 요인이 있는 반면에 현대중공업 실적도 좋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선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좀 모멘텀적이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조금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은 뭐 두 예. 종목 다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의해서 이제 오늘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이제 자회사 특히나 이제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이 LNG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조선에 대한 부분들, LNG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 계속적으로 좀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수주 잔고를 이제 3년치 정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캐시카운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에 대한 탄력 정도는 또 업황이 또 워낙에 조선이 괜찮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이 업황의 힘을 받아서 추가적인 이 상승 기대감,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실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왜냐면 거죠? 이제 이 파업이 진행이 될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상황이고, 노사 문제가 네. 그렇죠. 참 불거지면은 한동안 주가 굉장히 안 움직이거든요. 일전에 이제 뭐 사태가 이제 금방 있었죠. 네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6월에 이제 파업을 진행을 해서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면서 손해액이 8천억이 넘었다. 뭐 이렇게 그 나오거든요. 정도였어요? 네, 아. 때문에 파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 네. 단기적인 탄력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네. 어찌됐든 이 파업은 정상적으로 이제 올해 내에는 마무리가 되게끔 이제 네. 파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할 거다라고 이제 뭐 사내에서도 말을 했기 때문에 뭐 파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황 자체가 약간은 아직까지 애매하다라는 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자본 잠식 수준의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네,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예. 대한항공이 이제 뭐 화물 운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화물 운임에 대해서도 이제 수요 둔화로 인해서 살짝 이제 실적에 대한
대한 걱정이 있는 상태예요. 물론 네. 이제 이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하반기에 19년에 한 50%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때문에 대한항공의 실적 회복도는 커질 수가 있지만 대한항공은 이제 또 리스크를 또 하나 안고 있잖아요.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부분들. 네. 예,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완전 자본 잠식 수준에 이제 이를 수가 있다. 3분기 실적이. 그 걱정이 정말 주가를 많이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연말까지 이 부분을 타파하지 못하면 또 상폐 요건이 되거든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한항공이 질 수 있는 부담감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제 항공 쪽은 아무래도 이 달러 결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높게 진행되면 당연히 또 손실금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때문에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M&A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뭐 미국이나 일본 이제 이러한 주요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년은 되어야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지금 당장의 상승이 나온 건 역시나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항공주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견인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반면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실적도 잘 나오고 파업이 하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조선 업황이 괜찮으니까 예. 네. 업황의 힘을 받아서 추가적인 메리트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매력도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앞서 신기수 전문가께서 언급해 주셨던 SMR 기대감도 이제 좀 그렇죠. 뭐 돋보여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이슈가 좀 붙어주면 아무래도 또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력도는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약간의 차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확연히 현대중공업이 낫다라는, 괜찮다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거든요. 자, 두 분의 선택은 이렇게 현대중공업으로 나왔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이거 뭐 승부가 아주 간단히 났네요. 8대2 비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80% 넘게 득표를 했고요. 이렇게 현대중공업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항공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대한항공이요. 예. 네, 좀 차트를 살펴보시죠. 네. 현재는 23,950원 구간이네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한 27,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전고점인 27,000원 구간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2차 전지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맞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라서 2차 전지인가요? 요즘에 2차 전지 계속 나오거든요. 첨보와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많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코스닥에서 이 전해질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첨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지수 자체를 많이 좀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첨보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엔 또 어떤 승부가 날지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사실 어제 미인주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나와줬는데 이번 주 내내 나온 거 네. 아닌가요? 어디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 네. 어제 1등 했으니까 양보해야죠. 선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첨보를 골라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보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첨보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 김영일 전문가님, 요새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거의 매일 했던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그만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슬슬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윤견 전문가께서 목표가를 네. 60만 원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60만 원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 흐름 보니까 예. 60만 원 돌파를 못하고 59만 8천 그러네요. 원까지 그러니까요. 찍었더라고요. 정확히 때문에 전과 타이 기록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진입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반면에 이제
이제 첨보는 이제 슬슬 또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전해질 기업인데 첨보가 이제 이 전해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F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배터리 1위 기업이죠, CATL.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수요가 이제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캐파가 지금 현재 한 4,7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5만 톤 정도 늘린다라고 하면 대단히 많이 늘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비 약 11배에서 12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매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에 대한 성장도도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첨보에 대한 매력도는 또 이제서야 상승이 시작을 하는 만큼 보게 되면 이제 주요한 저항 라인을 다 뚫고 이제 고개를 완전히 틀어준 그러네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건 모습이 아닐까.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대형주에서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중소형주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한 번에 몰린다라고 하면 첨보 같은 종목들이 또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그동안에 또 워낙에 박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 박수 칠 때 한번 또 쉬어가는 타이밍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첨보로 네. 저는 오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보면서 야, 이 벽 못 넘어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맞아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상형 월드컵에서는 좀 고전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대로 지금 결과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혜글 전문가께서 첨보를 골라주신 이유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첨보 골라주셨는데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많이 올랐고 첨보는 좀 본격적인 시동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저는 60만 원 넘어서 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어제 맞아요. 채팅창에서도 넘어가나 안 이거는 넘어가나. 역사적인 기록 쓸 거다 네. 이랬는데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네요. 그러네요. 저는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 70만 원, 80만 원, 나중에 90만 원까지 간다고 봐요. 네, 지금 말고. 그렇죠. 잠시 나중에. 조정도 나왔다가 예. 네. 지금은 전부 다 이거 60만 원, 언제 팔까? 이러는 것 지금은 같습니다. 오늘 고가가 딱 그 상장 첫날의 고가. 그렇죠. 그러네요. 딱 네. 정확히 딱 네, 맞았죠. 딱 맞아버렸죠. 이거를 보통 이렇게까지 이제 이격이 벌어졌는데 네. 바로 뛰어넘는 게 기술적으로도 너무너무 않은 힘든 일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렇게 큰 종목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도 많이 못 따라나겠다. 네. 그래서 좀 조정이 들어올 때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이라 그렇죠. 중국이 지금 1위잖아요. 네.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따라잡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 중국 거 잘 안 쓰고 맞아요. 유럽도 지금 중국 거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반사이익을 또 받을 네, 그런 그리고 LG 종목이죠.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 짓고 있고 유럽 쪽에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따라잡지 않을까. 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보고 있고 그런 걸로 본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갈 종목이긴 하지만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쉴 때가 됐고 첨보는 이제 출발이고 그렇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보던 분들이 기웃기웃하다가 안 되겠다. 첨보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사실 첨보는 올해도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기 원자재 값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가 오히려 좀 특이한 해로 좀 봐야 되고 첨보는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전해질 쪽에 첨가제 쪽에 믹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들 다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새로운 거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또 첨보고 오. 그렇기 때문에 첨보는 또 그런 부분에 증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고 첨보도 저는 그 신고가 계속 낼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첨보를 골라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손쉬운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팬심이 뭐 도무지 빠지질 않네요. 네. 아직도 63%를 가져갑니다. 오를장 정말 솟구치고 있는 첨보가 역시 LG 엔소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민심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전문가의 선택이 그렇지만 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기대하고 계신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관해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나 세워볼까요? 요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근데 이제 60만 원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59만 8천 원이 상장 초기 고가였고 60만 원 돌파하면 신고가 흐름이라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신고가 돌파하면 조금은 더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네. 61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61만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메타버스 대 네옴시티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장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선익 시스템 하면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솟구치는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이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요. 요즘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코오롱 글로벌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이은 강세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과 코오롱 글로벌을 맞붙여 봤을 때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 메타버스가 또 한때 얘기 나오다가 쏙 들어간 뒤로는 이 선택을 좀 잘 못 받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 두 종목을 보고 네. 이제 순환이 좀 시장의 수급이 순환이 좀 볼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두 종목의 싸움은 기대감의 차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코오롱 글로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을 김혁일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코오롱 글로벌 골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진표를 좀 쉽게 짰나요? 그런가요? 웬일로 두 분의 의견이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상승, 아직은 타이밍 아닌 건가요? 분명하게 저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제 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로봇이랑 메타버스를 그렇죠. 택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성장도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VR 기기죠. 이 의료용 VR 기기 릴루미노 글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네요. 어려워요. 바짝바짝하네요. 네, 릴루미노 글래스 2를 이제 삼성에서 이제 출시를 하는 네. 그런 이제 이슈도 있었고. 이거 가칭인가요? 뭐예요? 진짜입니다. 이름이 진짜로. 독특하군요. 네, 네. 릴루미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이 어찌됐든 VR 기기의 이 발전에 어느 정도는 좀 진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과 계속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꾸면서 네. 메타버스에 그만큼 또 완전히 진심이다라고 봐야겠죠. 이름을 메타로 바꾼 만큼. 그렇죠. 예,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VR 관련된 뭔가 기기를 출시한다거나 계속적으로 이제 이 뭔가 매출들을 올리려는 그런 이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노력들에 비해서 매출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때문에 이 메타, 이 마크 주커버그가 아무래도 빠르게 조금 이 VR 기기 쪽으로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달 14일 정도였죠. 그때 이제 삼성과 함께 협업을 좀 이제 하는 그런 네.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VR 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또 우리가 뭐 새로운 이제 방향을 나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타버스 쪽은 분명하게 성장 가능성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발 이슈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현재 기대감을 봤을 때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이 훨씬 크다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예. 이제 지금 이 코리아 원팀 이제 새롭게 좀 발족이 되면서 맞아요. 이제 뭐 건설사를 지금 이제 제가 찾아왔는데 네. 11곳 건설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미글로벌, 쌍용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거기에 이제 굵직한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갔나 봐요. 웬만한 건설사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코오롱 글로벌도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저는 11월 초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빈살만 왕세자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상당히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좀 네. 늦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늦춰졌기 때문에 물론 빈살만 왕세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네.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이 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어찌됐든 빈살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은 또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의 매력도 기대감은 이 네옴시티 관련된 코오롱 글로벌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오롱 글로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옴시티 골라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봤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역시나 좀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종목이 다 이제 네. 그런 이제 모멘텀 관련으로 이제 움직인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메타버스는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고 네옴티치는 좀 이제 네옴시티는 네옴시티는. 좀 이제 좀 가까우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메타버스 쪽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또 올랐다 내렸다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약간 조금 흐려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메타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아, 얼마 전에 25% 네. 폭락했을 때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예.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거를. 아하. 그거 뭐 지금 돈 되냐 이래가지고 네. 싫어하는데. 이게 실체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예. 저는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쪽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여기서 한 명, 두 명 놀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문화가 또 바뀌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타고 경기도 바깥으로 돌면서 네. 거기서 일은 이제 그 안에서 이거 끼고 VR 끼고. 메타버스 오피스 안에서 사람들 만나서 차 안에서요. 미팅하고 그리고 일은 그 로봇들이 네. 진짜 사무실에서 로봇들이 일은 해주고 저 이상형 월드컵도 차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럴 로봇이 수 또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직접 나올 필요도 없고 그 AI가 그럼 우리가 네. AI 휴먼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세상이 안 올까?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기가 한 번씩 나올 때 오늘 삼성 때문에 이제 가지만 그렇죠. 얘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치고 빠지고 할 겁니다. 선익 시스템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 뭐 건설사들 가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눈앞에 더 보이니까. 지금. 빈살만 올려면은 시간 아직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좀 될 거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모멘텀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론 글로벌을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과연? 네. 아, 어떻게 나옵니까? 선익 시스템과 코론 글로벌. 아, 역시 코론 글로벌이 최근 연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지 확실히 많이 받아가네요. 76% 가져갔고요. 코론 글로벌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10%도 넘게 상승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 이제 오늘 흐름 봤을 때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다가 살짝 꺾이는 흐름이죠. 네. 그래서 때문에 이전 매물대 17,500원 안내드리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눌림 구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은 17,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좀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실 것을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루키 대결로 펼쳐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올라온 종목, 뉴로메카입니다. 협동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뉴로메카와 함께 맞붙는 종목이요, JI 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프리커서라고 해서 반도체의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뉴로메카와 JI 테크,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이 두 종목 다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을 네.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두 종목 오늘 처음 들어봐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예.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래서 JI 테크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고른다면, 굳이 고르자면, 어이구, 깜짝 놀랐네요. 차트가 새파래서, 네. 차트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자, JI 테크를 신기수 전문가께서 먼저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가장 좀 골머리를 썩은 두 종목이었는데 저는 네. 이제 이번에는 살짝 반대로 뉴로메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4라운드에 의견이 좀 갈리시는군요. 자, 뉴로메카와 JI 테크 한 표씩 받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일단 그 한 종목씩 다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JI 테크를 골라주셨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둘 중에 왜 JI 테크 골랐냐 그러면 JI 테크는 네. 일단 이익이 나는 회사고요. 뉴로메카는 이익이 지금까지 안 나요. 단지 기대감만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냥 골랐고요. 뉴로메카가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좀 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JI 매출이 테크. 100억이 네.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시총 2천억을 정당화시키려면은 적어도 이익이 100억은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매출 부분에서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봇주들은 꼭 그런 것들로 움직이진 않아요. 네. 네, 기대감으로 또 많이 예.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안정성 면에서 뉴로메카보다는 JI 테크가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좀 나오니까 그쪽을 골라봤고, 뉴로메카는 이제 협동 로봇 쪽에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진출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금을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서 자금이 모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협동 로봇 분야에서 제일 큰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포부를 이제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협동 로봇 하는 회사가 지금은 유로메카뿐만은 아니에요. 꼭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살짝 조금 많이 보던 모멘텀이다. 굳이 이제 제가 좀 디스를 한다면 네. 네. 많이 보던 모멘텀이다. 많이 봤다는 거는 새롭지 않다는 거고 새롭지 않으면 기대감이 좀 덜 주가에 녹아든다는 거죠. 예,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 말씀 잘하시네요. 그게 제일이죠. 예, 네. 그런 거고요. 예. JI테크는 이제 반도체 소재하고 특수가스 성장세인데 특수가스 쪽에서 특히나 이제 JI테크가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했는데 하이닉스 쪽에서 JI테크를 되게 잘 본 모양이에요. 네. 그쪽에 계속 납품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실적 성장이 아마 될 걸로 지금 뭐 보이기 때문에 JI테크 일단 눈에 보이는 이익 그런 부분에서는 JI테크 쪽이 좀 낫겠다 싶어서 좀 골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네, 눈에 보이는 매출 때문에 일단은 JI테크 골라주셨는데 신기 전문가님 선택이었었죠? 김영일 전문가님 또 반대로 골라주셨네요. 저는 이제 업황 쪽을 조금 더 이제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을. 네. 일단은 이제 JI테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뭐 특수가스 쪽으로도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오래 영업이익을 좀 잘 만들어냈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네. 이제 투자를 늘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성장세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 기대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뭐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등 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럼 JI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기대감이 올라오기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협동 로봇 이제 저번에 저희 그 아이언맨 SBB테크 얘기할 때 네네. 이제 그 자비스 부르면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이고 어느 정도 이 기술적으로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 상장 시장에 뭐 SPG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SBB테크도 그렇고 네.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미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도 있고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과연 대장주로 등극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흑자 전환은 그래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좀 매출량을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구간에선 그래도 우리가 1등 먹겠다라는 포부는 또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이제 하반기에 한 번은 다뤄주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은 이 마찬가지로 그나마 이 업종 자체를 봤을 때 뉴로메카가 조금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상장주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탑머티리얼 이제 굉장히 좀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신상장주였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이 기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또 쉽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 또 쉽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고르자면 뉴로메카 뉴로메카로? 저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영일 전문가께서 결승전에 뭐 초등장과 고등장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죠. 로봇장이 될 만한 기대감을 가져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뉴로메카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JI테크와 뉴로메카의 대결. 일단은 전문가의 선택을 한 표씩 받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도록 하죠. 자, 공개해 주시죠. 이렇게 쉽게 승부가 났군요. 뉴로메카 21%, JI테크가 79% 득표를 냈고요. JI테크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주죠. 뉴로메카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은 이제 초등장도 안 되고 아직 신생하잖아요. 네, 신생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크게 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네. 오늘 고점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오늘 고점인 일단 27,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조선대 2차전지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이 대한항공을 누르고 올라와 있는데요. 조선이죠. 네, 실적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장에서는 SMR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2차 전지에서도 전해질로 대표되는 천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천보의 기세도 요즘에 정말 남다릅니다. 현대중공업과 천보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아까 현대중공업도 좋은 전망 얘기해 주셨잖아요. 또 천보도 좋은 전망 얘기해 주셨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2차 전지랑 붙이면 무조건 이차 2차 전지.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만 해도 벌써 네. 여러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자주 까먹네요. 네. 자, 천보입니다. 2차 전지 주를 신기수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 또 차전지인가요? 저는 뭐 또 차전지 밀고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천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역시 2차 전지를 도대체 요즘에 누가 이길까요? 자, 네. 천보 이렇게 두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역시 2차 전지 너무 강력하고 거기다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좀 소외되나 싶었는데 천보가 다시 또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천보는 지금 3,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도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오늘장 특히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가다 쉬는 한은 있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 전망은 너무 좋으니까 예. 같아요. 지주사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미포조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조선 쪽에서는 저는 기자재 쪽을 사시는 게 차라리 기자재 현실적으로는 쪽으로.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업황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좋게는 보지만 실제 저보고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은 현대중공업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더 눈에 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천보는 그냥 천보 고를 것 같아요. 이차전지 쪽에서 골라라 그러면 천보 고를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내에서도 아주 강력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네요. 천보 신기수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선택하신 이유 좀 간단하게 첨언해 주시죠. 뭐 최근에 이제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요즘에 박사 네. 따고 계신다고요? 맞아요. 정말 이제 꿈에서 2차 전지가 쫓아오는 꿈을 꿀 만큼 굉장히 이제 충전 계속해서 오나 봐요. 계속해서 이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정말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관련해서 여타 다른 기업보다도 어느 정도 이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수요는 분명하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말씀 주셨듯이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올해 이제 힘 모았다가 빵 터트릴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5년까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가려질 겁니다. 네. 네.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폐배터리라든지 혹은 이제 전기차, 인프라 모든 게 다 갖춰질 거기 때문에 약 한 2년 정도까지 앞으로 이 전기차의 이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심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천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율 싸움에서 어느 정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가 탄력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 수급이 돈다라고 했을 때 천보도 마찬가지일 거란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슬슬 빠지면서 이제 천보 쪽으로 한번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그리고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매력도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에 바로 이제 매물대가 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매물대들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뭐 기대감들, 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고 실적을 늘려나갈 기대감이 있는데 뭐 리스크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성장도를 갖고 있는 천보가 지금 상태에서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천보 골랐습니다. 네. 네. 자, 천보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을까요? 네. 자, 지금 결과가, 첨보가 역시 많이 가져가는군요. 75% 득표했고요. 압도적인 표차로 첨보를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에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는 11만 5천 원 구간인데 12만 5천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론 글로벌이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팀 코리아 소식도 나오면서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JI테크, 반도체 전구체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코론 글로벌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 상당히 좀 사이즈 차이가 날 텐데 과연 승부는 어떻게 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은 두 종목이 사이즈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가 흐름도 좀 상당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롱 글로벌. 급하셨나 보죠? 네, 자, 알겠습니다. 코론 글로벌을 신기수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이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그러실 싶긴 것 한데. 같은데. 차트가 너무 상반되는 거 네, 같은데요. 저거는 옆에 누가 그림 그려놓은 줄 알았어요. 두피 같아요, 오른쪽은. 네. 코론 글로벌 가야겠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론 글로벌 역시나 두 분의 선택을 마찬가지로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 역시 이 JI테크가 이 코론 글로벌과 맞붙이기는 아직 좀 이른가 보죠? 예, 네. 일단 신규 상장주라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JI테크에 대해서 시장 전체 투심이 어떤지, 그 반도체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럼 투자자들이 과연 JI테크를 그 모든 것을 제치고 JI테크를 선택을 할지 어떨지 오늘 하루 보고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반면에 코론 글로벌은 지금 네옴시티라는 뭐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명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코오롱 글로벌 골라주셨는데 또 간단하게 이유 설명해 주시죠. 일단 업황 자체가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예. 것 같고 JI테크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주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기는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코론 글로벌은 지금 당장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이틀 동안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고 오늘이 살짝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다시 한번 기대감은 충분히 차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두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망설임은 딱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론 글로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자꾸 보니까 무슨 컴퓨터 오류 난 것 같아요. 네. 자, 코론 글로벌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신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아마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이런 결과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이상의 월드컵에 낯선 광경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론 글로벌 100% 득표를 했고요. JI테크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직 코론 글로벌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 선택이 몰표가 나왔던 4강의 2라운드인데요. 코론 글로벌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러브수기님께서 0대 100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실제가 네, 됐어요. 예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JI테크죠. 예. 가격 전략 김행을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네, 뉴로메카도 어려운데. 네. JI테크도 이제 이전 고점, 오늘 고점이죠. 17,000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물량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목표가 17,000원 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I테크 일단은 오늘 고점인 17,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결승전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에 미인주를 가릴 순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미인주 가리기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또 강한 종목들은 몇 종목 되지 않는데 맞아요. 이 상황 속에서 강력한 종목들끼리 또 결승에 막상 올라오면 승부 띄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바로 결승전의 대결로 펼쳐보겠는데요. 자,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요즘에 맨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강력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첨보죠. 전해질로 대표되는 종목 오늘장 기사를 바짝 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코오롱 글로벌로 맞붙여 보도록 하죠. 자, 첨보 대 코오롱 글로벌.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숨을 쉬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첨보가 역시 저희가 괜한 질문 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아직까지도 살짝 고민이 되는데 네. 첨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저는. 네. 알겠습니다. 첨보. 저희가 질문드리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네. 첨보. 그렇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정말 강력한 종목이니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옴시티가 아무리 강해도 2차 전지한테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럼요. 예, 예. 뭐 내용상으로 보나 네. 저는 이제 그 차트로 봐도 네. 탄력도 첨보 쪽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첨보를 골랐고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더 위쪽으로 열린 룸을 보더라도 첨보가 뭐 월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러브쓰기님께서 구호 외치듯이. 첨보. 왠지 결승 그러네요. 우승할 것 같은데요. 우승하게 된 거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이유 좀 첨언해 주시죠. 네. 네, 첨보 갈 수 있는 종목 네. 첨보죠. 네. 첨보 더 갈 수 있나요? 첨보 더 갈 수 있죠. 야, 많이 가네요. 네, 이제 뭐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첨보는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코오롱 글로벌은 이틀 연속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긴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주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고 이러한 이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 좀 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가 650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2차 전지 시장은 650조를 아득히 뛰어넘겠죠, 당연히. 네.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첨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또 2차 전지 중에서는 또 주목을 받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선택이 어렵기는 했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보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첨보를 더 갈 수 있는데 아직 1보, 2보밖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첨보를 두 분 다 골라주셨거든요. 자, 거의 뭐 오늘 구호를 외치게 됐는데요. 네. 자, 첨보가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받았을 것 같은데 몰표가 나올까가 궁금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그 결과를 띄워주시죠. 몰표까지는 아니었지만 역시 첨보가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많이 받네요. 72%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첨보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은서의 거 발표해 주시죠. 네, 저도 구호를 외치듯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는 첨보가 됐습니다. 네, 첨보가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네옴시티 관련주인 코오롱 글로벌을 누르고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준우승 종목이죠. 코오롱 글로벌부터 알아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코오롱 글로벌이요? 네. 코오롱 글로벌 살펴보도록 차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오롱 글로벌은- 현재는 18,650원 구간이네요. 네, 코오롱 글로벌은 예. 오늘 고가보다 조금 높게 음흠. 예, 거의 다 왔었네요. 21,000원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21,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 첨보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26만 원 잡고 일단은 목표가 설정을 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저 첨보는 가격 전략 26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 종목은 첨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